안녕하세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이야기로 엮어가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적 같은 우연으로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진 한 여성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어린 시절은 동화 속 공주님처럼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넓은 마당이 딸린 2층 양옥집. 사람들은 저희 집을 부잣집이라 불렀고 그 말 그대로 저희 집에는 부족함이란 없었습니다. 늘 사업으로 바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가정부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저에게는 제2의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죠. 제가 4살 때 처음 저희 집에 오셔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희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그분과의 기억은 제 유년 시절의 가장 따뜻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만 넘어져 무릎이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며 집으로 달려왔죠. 그때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저를 맞아주시던 이모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이리 와봐요. 이모가 약 발라줄 테니까. 이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무릎에 입을 가까이 대고 호하고 바람을 불어주셨죠. 괜찮아요, 아가씨. 이렇게 이모가 호 불어주면 금방 싹 나을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안 아프죠? 신기하게도 이모의 입김이 닿자 정말 아픔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모가 호 불어주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며 우리 아가씨가 씩씩하게 잘 참으니까 이모가 상 줄게요. 이거 사모님 몰래 숨겨둔 사탕인데 우리 아가씨만 특별히 주는 거예요. 이모가 건네주신 알사탕 하나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단 것을 잘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이모는 그렇게 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학교도 못 가고 끙끙 앓아누웠던 날이면 이모는 을에 달콤하고 따뜻한 배숙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배에 속을 파내고 꿀과 대추를 넣어 푹 쪄낸 그 배숙은 세상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배숙을 한 숟갈씩 떠먹여주시며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던 이모의 모습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든든하고 포근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도 감기 걸리면 이거 먹고 싹 나아요. 아가씨도 이거 먹고 얼른 감기 뚝 떼어내야 돼요. 이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바쁜 부모님을 위해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싸주시는 등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모에게 늘 감사해하며 마치 친언니처럼 대하셨죠. 초등학교 시절 소풍날이 되면 이모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평범한 김밥이 아닌 알록달록한 재료로 모양을 낸 꽃김밥과 귀여운 동물 모양의 주먹밥.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제 어깨는 한껏 으쓱해졌습니다. 이모에게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학교를 쉬는 날이면 이모를 따라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처음에는 제 공간에 들어온 낯선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짓궂은 말에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유젓하게 행동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는 날이면 집안은 저희 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이모의 아들은 저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17살의 어느 날 이모는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셨다는 소식에 저는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펑펑 울었습니다. 13년간 쌓아온 정이 그렇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만 같아 야속하고 또 슬펐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이모의 손을 꼭 잡고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드리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아주머니, 몸부터 챙기셔야죠.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저희는 다 압니다. 이건 저희 성의인이 꼭 받으세요. 건강해지시면 그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이모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드리는 대신 직접 집안일을 돌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희 가족은 점차 이모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그렇게 이모와의 연락은 자연스레 끊기고 말았습니다. 슬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였을까요? 20년 넘게 공들여 키워온 아버지의 사업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는 마당 넓은 양옥집에서 쫓겨나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빌라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나 보던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미안하다, 딸들아.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하는구나. 이사온 첫날 아버지의 참담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저 또한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는 마침내 반지하를 탈출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께서도 지인의 회사의 관리직으로 취직하시면서 저희 집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직장에서 일하신 지 3년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신을 반복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던 어머니는 그러나 누구보다 강인하게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가장은 엄마야.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각자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여린 소녀 같았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두 딸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아침에는 식당 서빙을,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은 사치라 생각하며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억지로 나간 소개팅에서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 종수 씨였죠.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저를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미네 씨의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제가 그늘이 되어 드릴게요. 남편은 저희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며 마치 친아들처럼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늘 허전했던 집안은 남편이 오는 날이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고 물이 새는 변기를 막아주는 그의 든든한 모습에서 어머니는 먼저 떠난 남편의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꼭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 집과 달리 남편의 집은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저희 집안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친딸을 맞이하듯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주신 정성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안의 사정을 모두 이해해 주셨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낸 저희 어머니를 존경스럽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 후 신우이의 시집살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하지 않는 간섭을 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시어머니의 첫 생신날에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 왜 생신상을 차리러 오지 않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제가 새로 산 가방을 보고는 오빠가 번 돈으로 사치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편에 서서 신우이를 호되게 꾸짖으셨지만 그녀의 삐뚤어진 심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사건은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 명절에는 친정부터 먼저 다녀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를 배려해 주신 것이었죠. 그 약속대로 저는 결혼 후 매년 명절이면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 되던 해의 설날 시댁에 들어서는 저를 향해 신우이가 고함을 쳤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에요? 시집 왔으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어떻게 명절에 친정부터 갈 수가 있어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몰라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어디서 조선 시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따위 정신 상태니까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신우이의 상식 밖의 행동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힘든 결혼 생활을 안녕하세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이야기로 엮어가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적 같은 우연으로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진 한 여성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어린 시절은 동화 속 공주님처럼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넓은 마당이 딸린 2층 양옥집. 사람들은 저희 집을 부잣집이라 불렀고 그 말 그대로 저희 집에는 부족함이란 없었습니다.
늘 사업으로 바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가정부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저에게는 제2의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죠. 제가 4살 때 처음 저희 집에 오셔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희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그분과의 기억은 제 유년 시절의 가장 따뜻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만 넘어져 무릎이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며 집으로 달려왔죠. 그때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저를 맞아주시던 이모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이리 와봐요. 이모가 약 발라줄 테니까. 이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무릎에 입을 가까이 대고 호하고 바람을 불어주셨죠. 괜찮아요, 아가씨. 이렇게 이모가 호 불어주면 금방 싹 나을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안 아프죠? 신기하게도 이모의 입김이 닿자 정말 아픔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모가 호 불어주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며 우리 아가씨가 씩씩하게 잘 참으니까 이모가 상 줄게요. 이거 사모님 몰래 숨겨둔 사탕인데 우리 아가씨만 특별히 주는 거예요. 이모가 건네주신 알사탕 하나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단 것을 잘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이모는 그렇게 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학교도 못 가고 끙끙 앓아누웠던 날이면 이모는 을에 달콤하고 따뜻한 배숙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배에 속을 파내고 꿀과 대추를 넣어 푹 쪄낸 그 배숙은 세상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배숙을 한 숟갈씩 떠먹여주시며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던 이모의 모습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든든하고 포근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도 감기 걸리면 이거 먹고 싹 나아요. 아가씨도 이거 먹고 얼른 감기 뚝 떼어내야 돼요. 이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바쁜 부모님을 위해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싸주시는 등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모에게 늘 감사해하며 마치 친언니처럼 대하셨죠. 초등학교 시절 소풍날이 되면 이모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평범한 김밥이 아닌 알록달록한 재료로 모양을 낸 꽃김밥과 귀여운 동물 모양의 주먹밥.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제 어깨는 한껏 으쓱해졌습니다. 이모에게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학교를 쉬는 날이면 이모를 따라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처음에는 제 공간에 들어온 낯선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짓궂은 말에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유젓하게 행동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는 날이면 집안은 저희 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이모의 아들은 저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17살의 어느 날 이모는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셨다는 소식에 저는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펑펑 울었습니다. 13년간 쌓아온 정이 그렇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만 같아 야속하고 또 슬펐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이모의 손을 꼭 잡고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드리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아주머니, 몸부터 챙기셔야죠.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저희는 다 압니다. 이건 저희 성의인이 꼭 받으세요. 건강해지시면 그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이모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드리는 대신 직접 집안일을 돌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희 가족은 점차 이모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그렇게 이모와의 연락은 자연스레 끊기고 말았습니다. 슬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였을까요? 20년 넘게 공들여 키워온 아버지의 사업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는 마당 넓은 양옥집에서 쫓겨나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빌라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나 보던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미안하다, 딸들아.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하는구나. 이사온 첫날 아버지의 참담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저 또한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는 마침내 반지하를 탈출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께서도 지인의 회사의 관리직으로 취직하시면서 저희 집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직장에서 일하신 지 3년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신을 반복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던 어머니는 그러나 누구보다 강인하게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가장은 엄마야.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각자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여린 소녀 같았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두 딸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아침에는 식당 서빙을,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은 사치라 생각하며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억지로 나간 소개팅에서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 종수 씨였죠.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저를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미네 씨의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제가 그늘이 되어 드릴게요. 남편은 저희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며 마치 친아들처럼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늘 허전했던 집안은 남편이 오는 날이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고 물이 새는 변기를 막아주는 그의 든든한 모습에서 어머니는 먼저 떠난 남편의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꼭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 집과 달리 남편의 집은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저희 집안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친딸을 맞이하듯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주신 정성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안의 사정을 모두 이해해 주셨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낸 저희 어머니를 존경스럽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 후 신우이의 시집살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하지 않는 간섭을 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시어머니의 첫 생신날에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 왜 생신상을 차리러 오지 않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제가 새로 산 가방을 보고는 오빠가 번 돈으로 사치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편에 서서 신우이를 호되게 꾸짖으셨지만 그녀의 삐뚤어진 심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사건은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 명절에는 친정부터 먼저 다녀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를 배려해 주신 것이었죠. 그 약속대로 저는 결혼 후 매년 명절이면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 되던 해의 설날, 시댁에 들어서는 저를 향해 신우이가 고함을 쳤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에요? 시집 왔으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어떻게 명절에 친정부터 갈 수가 있어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몰라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어디서 조선 시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따위 정신 상태니까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신우이의 상식 밖의 행동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힘든 결혼 생활을 안녕하세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이야기로 엮어가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적 같은 우연으로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진 한 여성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어린 시절은 동화 속 공주님처럼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넓은 마당이 딸린 2층 양옥집. 사람들은 저희 집을 부잣집이라 불렀고 그 말 그대로 저희 집에는 부족함이란 없었습니다. 늘 사업으로 바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가정부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저에게는 제2의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죠. 제가 4살 때 처음 저희 집에 오셔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희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그분과의 기억은 제 유년 시절의 가장 따뜻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만 넘어져 무릎이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며 집으로 달려왔죠. 그때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저를 맞아주시던 이모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이리 와봐요. 이모가 약 발라줄 테니까. 이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무릎에 입을 가까이 대고 호하고 바람을 불어주셨죠. 괜찮아요, 아가씨. 이렇게 이모가 호 불어주면 금방 싹 나을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안 아프죠? 신기하게도 이모의 입김이 닿자 정말 아픔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모가 호 불어주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며 우리 아가씨가 씩씩하게 잘 참으니까 이모가 상 줄게요. 이거 사모님 몰래 숨겨둔 사탕인데 우리 아가씨만 특별히 주는 거예요. 이모가 건네주신 알사탕 하나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단 것을 잘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이모는 그렇게 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학교도 못 가고 끙끙 앓아누웠던 날이면 이모는 을에 달콤하고 따뜻한 배숙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배에 속을 파내고 꿀과 대추를 넣어 푹 쪄낸 그 배숙은 세상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배숙을 한 숟갈씩 떠먹여주시며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던 이모의 모습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든든하고 포근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도 감기 걸리면 이거 먹고 싹 나아요. 아가씨도 이거 먹고 얼른 감기 뚝 떼어내야 돼요. 이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바쁜 부모님을 위해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싸주시는 등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모에게 늘 감사해하며 마치 친언니처럼 대하셨죠. 초등학교 시절 소풍날이 되면 이모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평범한 김밥이 아닌 알록달록한 재료로 모양을 낸 꽃김밥과 귀여운 동물 모양의 주먹밥.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제 어깨는 한껏 으쓱해졌습니다. 이모에게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학교를 쉬는 날이면 이모를 따라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처음에는 제 공간에 들어온 낯선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짓궂은 말에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유젓하게 행동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는 날이면 집안은 저희 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이모의 아들은 저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17살의 어느 날 이모는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셨다는 소식에 저는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펑펑 울었습니다. 13년간 쌓아온 정이 그렇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만 같아 야속하고 또 슬펐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이모의 손을 꼭 잡고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드리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아주머니, 몸부터 챙기셔야죠.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저희는 다 압니다. 이건 저희 성의인이 꼭 받으세요. 건강해지시면 그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이모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드리는 대신 직접 집안일을 돌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희 가족은 점차 이모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그렇게 이모와의 연락은 자연스레 끊기고 말았습니다. 슬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였을까요? 20년 넘게 공들여 키워온 아버지의 사업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는 마당 넓은 양옥집에서 쫓겨나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빌라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나 보던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미안하다, 딸들아.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하는구나. 이사온 첫날 아버지의 참담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저 또한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는 마침내 반지하를 탈출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께서도 지인의 회사의 관리직으로 취직하시면서 저희 집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직장에서 일하신 지 3년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신을 반복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던 어머니는 그러나 누구보다 강인하게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가장은 엄마야.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각자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여린 소녀 같았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두 딸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아침에는 식당 서빙을,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은 사치라 생각하며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억지로 나간 소개팅에서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 종수 씨였죠.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저를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미네 씨의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제가 그늘이 되어 드릴게요. 남편은 저희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며 마치 친아들처럼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늘 허전했던 집안은 남편이 오는 날이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고 물이 새는 변기를 막아주는 그의 든든한 모습에서 어머니는 먼저 떠난 남편의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꼭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 집과 달리 남편의 집은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저희 집안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친딸을 맞이하듯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주신 정성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안의 사정을 모두 이해해 주셨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낸 저희 어머니를 존경스럽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 후 신우이의 시집살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하지 않는 간섭을 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시어머니의 첫 생신날에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 왜 생신상을 차리러 오지 않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제가 새로 산 가방을 보고는 오빠가 번 돈으로 사치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편에 서서 시누이를 호되게 꾸짖으셨지만 그녀의 삐뚤어진 심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사건은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 명절에는 친정부터 먼저 다녀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를 배려해 주신 것이었죠. 그 약속대로 저는 결혼 후 매년 명절이면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 되던 해의 설날, 시댁에 들어서는 저를 향해 시누이가 고함을 쳤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에요? 시집 왔으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어떻게 명절에 친정부터 갈 수가 있어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몰라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어디서 조선 시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따위 정신 상태니까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시누이의 상식 밖의 행동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힘든 결혼 생활을 안녕하세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이야기로 엮어가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적 같은 우연으로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진 한 여성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어린 시절은 동화 속 공주님처럼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넓은 마당이 딸린 2층 양옥집. 사람들은 저희 집을 부잣집이라 불렀고 그 말 그대로 저희 집에는 부족함이란 없었습니다. 늘 사업으로 바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가정부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저에게는 제2의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죠. 제가 4살 때 처음 저희 집에 오셔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희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그분과의 기억은 제 유년 시절의 가장 따뜻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만 넘어져 무릎이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며 집으로 달려왔죠. 그때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저를 맞아주시던 이모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이리 와봐요. 이모가 약 발라줄 테니까. 이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무릎에 입을 가까이 대고 호하고 바람을 불어주셨죠. 괜찮아요, 아가씨. 이렇게 이모가 호 불어주면 금방 싹 나을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안 아프죠? 신기하게도 이모의 입김이 닿자 정말 아픔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모가 호 불어주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며 우리 아가씨가 씩씩하게 잘 참으니까 이모가 상 줄게요. 이거 사모님 몰래 숨겨둔 사탕인데 우리 아가씨만 특별히 주는 거예요. 이모가 건네주신 알사탕 하나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단 것을 잘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이모는 그렇게 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학교도 못 가고 끙끙 앓아누웠던 날이면 이모는 을에 달콤하고 따뜻한 배숙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배에 속을 파내고 꿀과 대추를 넣어 푹 쪄낸 그 배숙은 세상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배숙을 한 숟갈씩 떠먹여주시며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던 이모의 모습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든든하고 포근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도 감기 걸리면 이거 먹고 싹 나아요. 아가씨도 이거 먹고 얼른 감기 뚝 떼어내야 돼요. 이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바쁜 부모님을 위해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싸주시는 등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모에게 늘 감사해하며 마치 친언니처럼 대하셨죠. 초등학교 시절 소풍날이 되면 이모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평범한 김밥이 아닌 알록달록한 재료로 모양을 낸 꽃김밥과 귀여운 동물 모양의 주먹밥.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제 어깨는 한껏 으쓱해졌습니다. 이모에게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학교를 쉬는 날이면 이모를 따라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처음에는 제 공간에 들어온 낯선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짓궂은 말에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유젓하게 행동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는 날이면 집안은 저희 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이모의 아들은 저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17살의 어느 날 이모는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셨다는 소식에 저는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펑펑 울었습니다. 13년간 쌓아온 정이 그렇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만 같아 야속하고 또 슬펐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이모의 손을 꼭 잡고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드리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아주머니, 몸부터 챙기셔야죠.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저희는 다 압니다. 이건 저희 성의인이 꼭 받으세요. 건강해지시면 그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이모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드리는 대신 직접 집안일을 돌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희 가족은 점차 이모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그렇게 이모와의 연락은 자연스레 끊기고 말았습니다. 슬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였을까요? 20년 넘게 공들여 키워온 아버지의 사업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는 마당 넓은 양옥집에서 쫓겨나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빌라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나 보던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미안하다, 딸들아.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하는구나. 이사온 첫날 아버지의 참담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저 또한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는 마침내 반지하를 탈출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께서도 지인의 회사의 관리직으로 취직하시면서 저희 집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직장에서 일하신 지 3년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신을 반복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던 어머니는 그러나 누구보다 강인하게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가장은 엄마야.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각자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여린 소녀 같았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두 딸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아침에는 식당 서빙을,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은 사치라 생각하며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억지로 나간 소개팅에서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 종수 씨였죠.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저를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미애 씨의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제가 그늘이 되어 드릴게요. 남편은 저희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며 마치 친아들처럼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늘 허전했던 집안은 남편이 오는 날이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고 물이 새는 변기를 막아주는 그의 든든한 모습에서 어머니는 먼저 떠난 남편의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꼭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 집과 달리 남편의 집은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저희 집안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친딸을 맞이하듯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주신 정성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안의 사정을 모두 이해해 주셨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낸 저희 어머니를 존경스럽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 후 신우이의 시집살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하지 않는 간섭을 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시어머니의 첫 생신날에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 왜 생신상을 차리러 오지 않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제가 새로 산 가방을 보고는 오빠가 번 돈으로 사치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편에 서서 신우이를 호되게 꾸짖으셨지만 그녀의 삐뚤어진 심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사건은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 명절에는 친정부터 먼저 다녀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를 배려해 주신 것이었죠. 그 약속대로 저는 결혼 후 매년 명절이면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 되던 해의 설날
시댁에 들어서는 저를 향해 시누이가 고함을 쳤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에요? 시집 왔으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어떻게 명절에 친정부터 갈 수가 있어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몰라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어디서 조선 시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따위 정신 상태니까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시누이의 상식 밖의 행동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힘든 결혼 생활을 안녕하세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이야기로 엮어가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적 같은 우연으로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진 한 여성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어린 시절은 동화 속 공주님처럼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넓은 마당이 딸린 2층 양옥집. 사람들은 저희 집을 부잣집이라 불렀고 그 말 그대로 저희 집에는 부족함이란 없었습니다. 늘 사업으로 바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가정부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저에게는 제2의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죠. 제가 4살 때 처음 저희 집에 오셔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희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그분과의 기억은 제 유년 시절의 가장 따뜻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만 넘어져 무릎이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며 집으로 달려왔죠. 그때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저를 맞아주시던 이모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이리 와봐요. 이모가 약 발라줄 테니까. 이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무릎에 입을 가까이 대고 호하고 바람을 불어주셨죠. 괜찮아요, 아가씨. 이렇게 이모가 호 불어주면 금방 싹 나을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안 아프죠? 신기하게도 이모의 입김이 닿자 정말 아픔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모가 호 불어주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며 우리 아가씨가 씩씩하게 잘 참으니까 이모가 상 줄게요. 이거 사모님 몰래 숨겨둔 사탕인데 우리 아가씨만 특별히 주는 거예요. 이모가 건네주신 알사탕 하나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단 것을 잘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이모는 그렇게 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학교도 못 가고 끙끙 앓아누웠던 날이면 이모는 을에 달콤하고 따뜻한 배숙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배에 속을 파내고 꿀과 대추를 넣어 푹 쪄낸 그 배숙은 세상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배숙을 한 숟갈씩 떠먹여주시며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던 이모의 모습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든든하고 포근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도 감기 걸리면 이거 먹고 싹 나아요. 아가씨도 이거 먹고 얼른 감기 뚝 떼어내야 돼요. 이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바쁜 부모님을 위해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싸주시는 등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모에게 늘 감사해하며 마치 친언니처럼 대하셨죠. 초등학교 시절 소풍날이 되면 이모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